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람의 이제 나이랑 이름뿐만 아니라 주소값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주소, 사는 곳 정보도 이제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자, 하기 전에 요거 한번 해볼 거예요. 뭘 해볼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표현할 때, 사람을 표현할 땐 다양한 정보들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정해진 게 없죠. 사람을 이루는 정보는 거의 무한가지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걸 다 표현할 수는 없고,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람을 표현하고 싶을 때 필요한 것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 여기서 사람의 정보 중에 제가 나이랑 몸무게, 키, 자, 요 세 개의 사람 정보를 표현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사람은 20살이고 70kg고 180이다 키가. 됐죠? 자,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 개의 변수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어떤 함수냐면 introduce. 그래서 사람의 정보를 한번 쫙 출력을 해주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키는 180이고 몸무게는 70입니다. 자, 이런 자기소개 기능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출력하면 자기소개 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키는 180이고 몸이 70입니다. 그죠? 자, 근데 물리적으로 이 데이터랑 연결이 안 돼 있죠? 그죠? 이거 22로 바꾼다고 해서 22살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여기에 반영하고 싶으면 이렇게 넘기면 되죠. 이렇게 넘기면 되잖아요. 그죠? 넘기면 받아줘야겠죠? 받았습니다. 자, 그럼 받은 걸 가지고 이용을 해주면 이 introduce는 사람의 정보를 받아서 자기소개, 그러니까 소개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age, weight, height. 자, 그럼 실행했을 때 이제 반영이 되죠. 이 사람의 나이를 32로 바꾸면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처리하죠.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함수에 넣어서 처리를 하죠. 출력을 해도 되고 더하기 빼기를 해도 되고 처리를 하잖아요.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게 세 개면은 그래도 할 만한데, 사람 정보를 더 표현을 하다 보면, 더 많아지면 우리가 이거 점점점 길어지겠죠, 여기가. 그죠? 그리고 사람이 한 명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두 명일 수 있죠. 또 다른 사람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는 22살, 60kg, 170이라고 가정합시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한 사람 정보이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 정보예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사람이 이게 실수하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32살, 70kg, 180짜리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22살, 60kg, 170짜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32살, 60kg, 180인 사람이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이런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의 정보가 섞여버린 거죠, 이거. 이게 사람을 표현하는 데이터가 3개니까는 그래도 실수할 확률이 적은데, 만약에 이런 정보가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거 이렇게 6개 넘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정보 처리해주는 함수한테 6개 넘겨야 되죠. 그죠? 일단 제가 오늘 3개만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3개만 넘긴다 하더라도 이렇게 섞여 들어가면은 없는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3개가 같이 다녀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한 사람에 대한 정보니까. 이 3개도 한 사람에 대한 정보죠. 그죠? 이 3개가 같이 다녀야 되고 이 3개가 같이 다녀야 의미가 있지, 이게 얘랑 섞이거나 이렇게 섞이면 안 되죠. 그죠? 정보가 달라진 거잖아요. 아니면 사람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3개의 데이터로 표현을 하기로 했는데 하나를 빼먹으면 올바른 사람 정보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거를? 이 3개는 한 사람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묶음으로 갖고 다니는 게 좋겠죠. 그죠? 우리는 한 묶음으로 갖고 다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자, 이 사람이 홍길동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사람은 이순신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럼 홍길동의 정보만 따로 모아서 우리가 갖고 다닐 수 있으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그냥 아니면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넣어도 되고, 뭘로 하든 어쨌든 홍길동에 대한 정보 3개를 한 묶음으로 갖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거 필요 없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 이순신에 대한 정보만 우리가 묶어서 갖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넘길 때 이렇게 3개 넘길 필요 있습니까? 이거 하나 넘기면 되는 거죠. 여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홍길동 정보를 출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넣으면 되고, 이순신 정보 출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이게 더 낫죠? 그럼 섞일 일이 없죠. 여기에는 어차피 홍길동 것만 들어있고 여기는 이순신 것만 들어있으니까 딱 하나 넘기면 이거 실수할 확률이 아까도 훨씬 줄어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서 또 받아주는 게, 배열이 넘으니까 배열 이렇게 받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각각 허순의 0번째, 허순의 1번째, 허순의 2번째 이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걸 일단 느끼시면 됩니다. 잘 나오잖아요. 홍길동이고 홍길순이고 이순신이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제가 일부러 이 몸무게랑 키를 인트로 표현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몸무게는 보통 70.5, 키도 뭐 180.5 이렇게 숫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표현하기 위한 정보 중에 이름이 빠졌어요. 이름이.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다 이름 넣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빨간 줄 뜨죠? 왜? 배열은 같은 자료형밖에 저장 못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름도 집어넣고 싶은데 안 되죠. 타입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어떤 하나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묶어서 갖고 다니면 편하겠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인정하잖아요. 근데 자료형이 달라지면 묶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열로.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이게 배열은 우리가 이렇게 이 3개, 그죠? 길이랑 타임만 알려주면 이 규칙을 적용하기가 쉬워가지고 컴퓨터가 그냥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막 이런 문자열 같은 서로 다른 자료형이 들어오면 컴퓨터는 여기서 규칙성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세 개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나이랑 이름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형이 다른, 자료형은 배열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 문자열이 나올 줄 알아요? 뭐 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한 배치에 대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죠? 자료형에 대한 이 나열 규칙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자료형을 사용해서 하는 배열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규칙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명확하죠? 정수 3개, 그죠? 인트 곱하기 3 하면 되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자료형이 나오면 문자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10.0에서 숫자가, 그러니까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나올 수 있는 자료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규칙이 없어요. 여기 컴퓨터가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은 하고는 쉽잖아요. 이렇게 하고는 쉽은데 자료형이 달라서 안 된다. 자, 컴퓨터가 이 규칙을 몰라서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규칙을 알려주면 됩니다. 규칙을 알려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숫자 정수 3개 다음에 내가 문자열 이렇게 저장을 할 건데, 요거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규칙을 모르죠. 인트 3개 다음에 문자열이 나오는 규칙을 모르잖아요, 컴퓨터가. 그럼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인트 3번 나온 다음에 문자열 들어갈 것이다. 문자열이면 캐릭터는 포인터죠. 이렇게 3개가 들어간 후에 그 다음 숫자 3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문자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정의를 통해서.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각각의 공간에다 이름을 붙입니다. 똑같이 이름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이고 여기는 네임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린 컴퓨터한테 어떻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사람 저장할 때 숫자 3개랑 문자열 포인터 하나 저장할 건데, 순서는 나이, 몸무게, 키, 이름 순이다 라고 지금 알려준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얘는 배열이 일반적인 배열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배열로 이렇게 만들지 않고요. 사람 하나 만들 때 내가 앞으로 사람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 4개를 저장할 건데, 배열 표현이 아닌 내가 자, 요렇게 언급하면은 요거 4개 만들어줘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4개, 그렇죠? 정수 3개랑 문자열이 들어오는 이 4개의 데이터를 묶어서 저장할 수 있는 구조는 뭐다? 일반적인 배열로는 안 돼요. 그죠? 요걸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가 인트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트도 아니고, 더블도 아니고, 그죠? 처음 보는 스트럭트라는 게 들어갔죠? 애초에 이런 걸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컴퓨터가 이거 보고 이게 뭐지? 여기 적혀 있었지? 하면서 이걸 참고를 해요. 그래서 age에 30이 넣어주고요, weight에 70 넣어주고, hait에 80 넣어주고, name에다 홍길동 넣어줍니다. 됐죠? 그러면은 홍이라는 변수 하나에 이렇게 4개 데이터를 담았다, 묶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순신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4개 저장하려면 일반적인 배열 구조는 안 되고 뭘 참고하라고 해야 돼요? 이거 참고하라고 해야겠죠.
똑같이 이 이름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저장이 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스트럭트,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스트럭트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이 구조물을 우리가 구조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거죠. 이제 원래 이런 자료형이 없었잖아요. 퍼슨이라는 자료형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정수 3개랑 문자열 포인터 하나로 새로운 자료형을 만들어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4개의 데이터를 다 채우면 여러분들은 사람 한 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홍길동이죠. 이순신이고. 됐죠? 그래서 구조체는 어떻게 한다? 구조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묶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자료형이 다르면 못 묶더라. 배열로는 못 묶더라. 그래서 서로 다른 자료형을 여러 개 묶을 수 있는 필요성이 나온 건데, 그걸 처리하기 위한 게 구조체다라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바꿔볼까요? 인트로듀스 잠깐만 지우고, 일단 이렇게 저장을 했으면 이거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배열일 땐 이렇게 꺼내죠. 0번째 하면 32죠. 그죠? 이렇게 하면 30이 나오겠죠? 이름 겹치네요. 이거 1, 2 30이 나오죠. 자, 이번엔 구조체에서 꺼내볼게요. 자, 구조체에서는 순서로 꺼내지 않고요. 각각 데이터가 이름이 붙여져 있죠. 얘는 에이지고, 얘는 웨이트고, 얘는 하이트고, 얘는 네임이죠. 이름으로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홍길동 1, 여기에 구조체고, 여기서 이름이 아니라 나이를 가져올게요. 나이. 그럼 에이지죠. 에이지. 요 사이에다 점을 넣어주시고요. 30이 가져오죠. 똑같이. 자, 그래서 구조체는 내부에 그냥 그러니까 여러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하나의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구조체에 저장되어 있는 걸 가져가고 싶으면, 또는 거기에 저장을 하고 싶으면 점을 이용해서 그 구조체 안에 있는 멤버, 변수 이름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age라는 변수, weight라는 변수는 이 구조체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구조체를 만들지 않으면 이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조체 안에, 구조체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이걸 멤버 변수라고 부릅니다. 구조체 안에 정의된 변수를 멤버 변수라고 해요. 다 멤버 변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역할은 비슷하죠, 배열이랑. 근데 다른 점은 뭐다? 다양한 자료형을 포함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 규칙성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여기 알려줘야 돼요. 구조체 정의라고 합니다. 자, 이런 구조체가 있고, 그걸 이름을 person이라고 지어놨으니까 컴퓨터에 내가 struct person이라고 하면 요 4개 만들어줘 라는 의미가 되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꺼내면 됩니다. 네임도 한번 꺼내볼까요? 네임 이렇게 꺼내시면 되고요. 자, 네임의 정체는 뭐니까? 캐릭터는 포인터니까 %s로 넣어주시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구조체 정의하는 방법을 익히시면 되고요. 정의된 구조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을 익히시면 됩니다.
선언은 이렇게 배열이랑 비슷하게 하시는 거예요. 단지 배열은 이렇게 자료형과 길이가 중요했다라고 하면 스트럭트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다 여기 적혀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자료형에다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순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무조건 순서에 맞게 들어가요. 32는 무조건 에이지에 들어가고요. 70은 웨이트에 들어가고 180은 헤이트에 들어가고 홍길동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럼 이 홍길동 1이라는 구조체가 있는데, 자, 얘를 복사를 하고 싶어요. 복사. 복사를 하고 싶은데 배열이랑은 좀 다른 게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배열 같은 경우는 요거 주소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인트형 포인터로 이렇게 복사를 하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근데 요거는 주소값이 복사된 거지 이 값 자체가 복사된 건 아니에요. 그죠?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기 홍길동에 대한 정보가 있는 배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죠? 홍이라고 하면 이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홍은 이 주소를 가리키죠. 여기. 그죠? 자, 그리고 나서 PAR이라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뭘 넣었어요? 이거 넣은 거잖아요, 이거. 그죠? 자, 그럼 PAR이 가리키는 거나, 그죠? 홍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좀 뗍시다. 자, 홍이 가리키는 거나, 홍을 복사해서 넣은 PAR이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건 똑같은 거죠. 그죠? 얘를 가지고 첫 번째 오면 이거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얘를 가지고 와도 첫 번째 이거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복사가 됐다 안 됐다? 복사가 안 된 거죠. 복사가 되려면 요 32, 70, 180 여기 하나 더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복사잖아요. 그죠? 근데 배열 같은 경우는 요 이름을 딱 복사하면 뭐가 복사된 거다? 이게 복사가 된 게 아니라 요 주소값이 복사가 된 거라고. 그래서 찾아가면 어차피 똑같은 걸 찾아가죠. 얘는 한 개예요. 그죠? 자, 근데 구조체 같은 경우는 얘를 저장할 때 이렇게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빨간 줄 뜨죠. 그죠? 그래서 배열이랑은 다른 점이 구조체는 그 자체로 원본이에요. 그죠? 원본이라는 말이 나왔죠? 배열은 뭐라고요? 배열은 참조, 주소. 참조는 뭐다? 원본 데이터가 있으면 원본 데이터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거를 가리키는 하나의 주소값인 거죠. 그럼 이 홍 또는 PAR 이 주소값을 우리가 참조라고 하고요. 참조값이라고 하고 이 전체 데이터 있죠. 실제 데이터. 요걸 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원본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근데 구조체는 원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구조체 역시 이렇게 만약에 32, 70, 180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구조체를 홍1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홍1이 여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홍1은 그냥 이거 자체를 홍1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원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 자체를 그냥 홍1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원본을 다루는 겁니다. 그럼 얘가 홍1이라는 거를 우리가 카피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 정확히 이게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차이 아시겠죠? 배열은 아무리 여러분이 이렇게 새로운 거 만들어서 넣어도 어차피 주소값을 다루는 거라서 이 원본 데이터가 복사되진 않습니다. 근데 구조체는 그 자체로 원본이기 때문에 하나 더 만들어서 복사를 하면 똑같이 생긴 게 두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냥 이해하시고요. 정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배열과 다르다. 됐죠? 그래서 이거의 그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시려면 여러분들 한번 고쳐보시면 돼요. 제가 홍2 요 원본 배열 있죠? 얘를 가지고 0번째 값을 고쳐볼게요. 40으로. 자, 그리고 나서 PAR를 가지고 0번째 가져오라고 하면 이 몇이 나올까요, 이게? 얘랑 얘랑 가리키는 게 같죠? 그러니까 이 코드는 지금 홍2 요 변수를 가지고 와서 31을 40으로 고친 거고요. 그다음 PARR로 요걸로 똑같은 데 와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40이 나오겠죠. 우리가 비록 PARR 가지고 고치진 않았지만 얘를 가지고 고쳤지만 어차피 얘랑 얘랑 바라보는 게 똑같기 때문에 얘로 0번째 가져오라고 하면 32가 아니라 40이 가져와진다는 얘기죠. 볼까요? 진짜 40 나오죠? 자, 얘를 가지고 50으로 바꾸면 분명히 홍2라는 변수로 바꿨는데 얘로 출력을 하면 어떻게 나온다? 50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냥 바라보는 원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 고치면 요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요걸로 해볼게요. 자, 현재 스트럭터가 두 개 있죠. 홍1과 홍카피. 얘를 가지고 에이지를 역시 4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홍카피에 에이지를 출력을 해볼게요. (40이) 나온다면 얘도 배열과 똑같은 작동을 하는 거겠죠. 근데 40이 안 나오고 그냥 32가 나온다면 완전히 복사가 돼가지고 서로 다른 원본을 가지게 되는 거죠. 32가 나온 걸 보니까 홍1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고치면 얘가 40으로 바뀐 거고요. 얘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래서 홍카피에 대한 나이를 꺼내볼까요? 꺼내볼게요. 32가 나오는 거죠. 여기 있는 거 가져온 거잖아요. 여기 바뀐 적이 없죠. 자, 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딱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구조체는 원본, 배열은 참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복사하는 방법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넘길 때 introduce 요거 실행할 때 뭐 넘기면 된다? 구조체 넘기면 되겠죠?
요거. 그럼 4개 한꺼번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받아줄 때는 어떻게 받아줘라? 자, 이거 붙인다 안 붙인다? 이거 안 붙이는 겁니다. 그 자체로 원본이라 그랬어요. 그죠? 참조일 때는 이렇게 붙이는 거고 주소값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이 홍길동에 대한 정보 4개가 싹 복사가 돼서 들어갔을 겁니다.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걸 꺼내서 쓰면 된다. 키 시점 웨이트 하고, 자, 이름까지 넘어왔으니까 이름까지 해볼게요. %s %s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니까 p.name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자, 요거 제가 위에다 써야 돼요. 프로그램 위에서 아래로 올라가니까 요거 정의를 먼저 해야 얘가 쓸 수 있겠죠.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순신도 한번 되는지 볼게요. 이렇게 넘겨주면 되죠.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볼게요. 배열로는 여러 개의 자료형을 묶을 수가 없더라. 그렇죠? 그래서 맞는 게 뭐다? 구조체다. 구조체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규칙을 정의를 해야 된다.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필요할 때 요 힌트를 주는 거죠. 컴퓨터가 요거 보고 요거 참고해서 요 순서대로 만들어 주겠죠. 각각 순서에 맞게 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홍1이라는 구조체 하나 갖고 다니면 홍길동에 대한 정보가 싹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에 뭐 변수를 함수에 뭐 이렇게 매개 변수로 이동을 시킬 때 매개 변수를 막 이렇게 4개, 5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구조체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매개 변수 줄어들어서 좋고 데이터 섞일 일 없어서 좋고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